안녕하세요. 완도구 교육과정부장 강지수입니다. 이 강의는 2021학년도 완도구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강의입니다. 이를 위해 대입전형의 이해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 먼저 대학 입학 전형의 이해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 4년 예고제로 대교육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먼저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대학별 대입 전형 입학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후에 이를 기준으로 수시와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현재 고1 학생들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고 고2의 경우 각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서 관심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학 전형과 평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입전형은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개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지나갑니다. 특히 대부분 응시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유의해야 할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으로 교과 성적은 대학별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반영 과목, 비율, 이수 단위, 반영, 등급과 점수 차이들이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적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과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한 교과 성적 관리가 필요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야 되겠죠. 수행평가 충실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관심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관심 대학의 반영 교과 반영 방법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교과 성적, 학생부 기록, 또 다른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잠재력,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더불어 대학의 인재상,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고려합니다. 우리가 대입 전형과 교육과정 선택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서류평가, 면접 등을 통해 선발을 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서울대, 고려대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관심과 열정, 성장 잠재력을 담은 학생부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오늘 강의하는 목적,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와 선택 과목이 연관성이 있는지 그 개혁 적합성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더불어 성실한 교과 수업과 활동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 수업 이외에 심화활동 및 후속활동, 예를 들어서 추가로 교육과정을 듣는다든지 동아리 진로 자율활동을 통해서 심화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로교과를 선택에 듣는다든지 교내 대회에 참석한다든지 독서활동 등으로 심화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흔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과 성적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전형 자료이니 교과 성적 관리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대학은 어떤 면접 유형과 그 면접 유형에 따른 대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학생부 주요 비교과 영역에 대한 그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1, 2의 경우에 다른 영역의 경우 글자 수가 감소됐지만 교과 활동은 이 글자 수가 변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고 있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교과 활동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능 시험 범위도 변화됐습니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2부터 고1, 뭐 중3도 마찬가지겠죠? 독서와 문학, 국어 영역에서는 독서와 문학은 공통으로 보지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맨체는 선택해서 수능을 치릅니다. 수학의 경우는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대학에서 그 국어의 경우에는 수시 최저학력 기준의 어떤 과목을 선택해 주진 않지만 수학 영역은 이과의 경우 미적분, 기하 영역을 반드시 보라고 제시한 학교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영어 영역의 시험 범위는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사도. 그리고 예전에는 문과, 이과를 구분해서 문과 계열은 사회 과목을 2과목 시험을 보고 과학 과목은 2과목 시험을 봤지만 이제 이 구분이 폐지가 되고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2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의 경우, 일부 학과의 경우죠. 특히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우리 학과에 오려면 과학 과목을 2개 이상 보라고 제시한 학교도 있으니 반드시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뭘까요?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 목표와 경험 혹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는 그 과목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변했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가르치고 싶은 게 왜 달라졌을까요? 그건 우리 사회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봤죠? 현재 미래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도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인재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2015에서는요. 반드시 배워야 될 공통 과목도 도입하고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그리고 선택 과목의 다양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교육과정 편제를 보시면요. 이 교과에 보통 교과, 전문 교과가 있고요. 이 전문 교과는 우리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대체로 배우지 않고 특성화고라든지 특목고의 경우 배우고요. 추가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전문 교과를 가지고 와서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이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고 더불어서 추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교과는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1학년이 지나고 2학년 때가 되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배웁니다. 현재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대체로 대부분 교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수능 교과이고요. 이 교과는 현재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이 또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 밑줄 그어진 과목들은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실용국어는 제외하고. 여기 실용국어, 실용수학, 기본수학, 실용영어, 기본영어는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배우는 과목이므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편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성적 표기 방법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의 경우는요. 이렇게 단위 수가 제시가 되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제시되고 ABC 성취도와 수강자 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되고요.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석차 등급이 표시되지 않죠. 더불어 표준 편차도 표시되지 않고 단순히 ABC 성취도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ABC 성취 수준에 따른 학생 비율도 표시가 되니 여러분이 과목 선택을 할 때 이 교과 성적 표기 방법도 참고하셔서 과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생부 교과 전형과 연결시켜서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요.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등급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요. 대학별로 좀 성적 반영 방식이 좀 다른데요. 단순히 성취도와 성취도를 차등 점수화에다 반영하기도 하고 원점수 과목 평균을 활용해 점수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표 비율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대학의 그 성적 반영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 설계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학생부 기재 요령 글자 수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의 글자 수가 줄어든 데에 비해서 과목 활동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동아리 봉사활동보다는 선택 과목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래서 자신의 계열에 따른 이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소인수 과목, 숫자가 적지만 학생들이 숫자가 적어서 자신의 등급을 낮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신의 계열에 맞게, 자신의 희망 학과에 맞게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더불어서 학교가 짜여진 교육과정 이후에 학교에 혹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교육과정을 선택했는지도 곰곰이 살펴보고 또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부의 기록들, 과목 선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이 촘촘히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도고 1학년 교육과정의 편성은 어떻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은요,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학교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제시되는 단위 배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교양 필요 없는데 왜 들어야 돼? 나는 이 과목 왜? 나는 한국사 왜 꼭 들어야 돼? 과학탐구 실험 왜 꼭 들어야 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야 될 과목들이 있고요. 이 필수 이수 단위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과목을 편성합니다. 여기 단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1단이라는 건 우리가 50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기당 17회를 이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기당 34단위를 편성하는데요. 우리가 4단위는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4단위고 30단위는 교과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 시간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표 생각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수업을 34시간,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 204단위 이상을 이수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서울대에서는 이걸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라는 교과 이수 기준을 제시했고요. 정시 모집을 지원할 때도 다음과 같은 교과 이수 기준을 만족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완도고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했기 때문에 나 이거 이수할 수 있어 없어 라는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완도고 1학년 한번 학교 지정 교육과정 편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학년 때 여러분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들 배우셨죠? 이런 것들 이미 학교에서 지정을 해서요. 여러분이 배웠고요. 2학년의 경우에는 문학, 독서, 수원, 수투, 영어원, 영어투, 운동과 건강, 보건, 진로와 직업 과목들을 학교 지정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34단위 중에서 30단위가 교과 활동인데요. 이 중에 절반 정도를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배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냐?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3학년의 경우에는 더 많은 과목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2학년 때 선택해야 할 과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교과군에서 심화국어, 고전읽기, 경제수학, 기하, 영어회화, 진로영어의 과목 중 여러분이 2과목을 선택해서 1년 동안 배웁니다. 자, 그럼 고민이 되죠. 나는 어떤 과목을 배워야 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이런 고민은 여러분이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지만 여러분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육부 과목 선택 가이드북을 보시면요. 본인이 어떤 계열을 갈지에 따라서 과목 선택 교과가 좀 달라지겠죠.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일반 과목이냐 진로 과목냐에 따라서 성적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 2학년 때 선택하는 기초교과군 중에서 영어회화군은 선착 등급이 나오지만 다른 과목들은 석사 등급은 나오지 않고 ABC 성취도만 평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탐구교과 두 번째 선택은 탐구교과군입니다. 우리 탐구는 사회교과와 과학교과가 있는데요. 이 사회교과와 과학교과 중에 한 학기에 2개를 선택해서 일주일에 4시간씩 수업을 받게 됩니다. 1학기 때 2과목, 2학기 때 2과목 선택을 하고요. 이 탐구교과군의 경우에는 모두 일반 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과학중적 과정을 선택할 학생들은 현재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반, 2반, 3학년 6반, 7반 학생들이 과학중점 과정을 밟고 있죠. 이런 과학중점 과정을 선택할 학생들은 여기 과학교과군에 있는 과목을 모두 선택해서 이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물리학 1, 화학 1을 선택하고 2학기 때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을 선택해 이 4개의 교과를 모두 선택해야 또 3학년 때 이어서 과학 중적 과정만을 으로 선택해서 이수하실 수가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의 국어과의 선택입니다. 제2의 국어 교과를 여러분 선택하실 때 뭘 고려하셔야 되냐면 중국어, 일본어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선택하시는 건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이 선택이 3학년 때 과목 선택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2학년 때 일본어 1을 했는데 3학년 때 중국어 2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2, 일본어 2는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라 계열이 선택이 있어서요. 중국어 1을 한 친구가 중국어 2를 할 수가 있고 일본어 1을 한 친구가 일본어 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죠. 도대체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진로진학 연계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지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지, 또 나는 어떤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고 또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결과 전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런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고민을 할 때 참고 자료를 보시면요. 먼저 여러분이 네이버나 뭐 다른 구글 어디서든 관심 대학을 검색을 하고, 이 관심 대학을 검색을 하면 학과 전공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뜹니다. 여기 클릭을 하셔서 내가 관심 있는 학과 홈페이지에서 학과 소개, 졸업 후 진로들을 확인하시고, 또 더불어 교과 과정도 살펴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구나, 나 이런 거 배울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일단 희망학과 계열 선택부터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본인의 관심 학과를 검색하고, 뭐 학과, 대학 이런 것들 지역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취업률 선택해서 검색 가능하고요. 이런 검색을 바탕으로 살펴보실 수도 있고, 더불어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가 예를 들어 국문학과라고 한다면 꼭 이름이 국문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가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메이저 맵에 들어가셔서 유사학과 탐색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를 선택하면요, 이 화학공학과 관련 있는 학과들을 막 떠요.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화학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굉장히 높잖아요. 그 입시 성적이 높은데, 그러면 그 바로 전공으로 그 학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비슷한 학과에 들어가서 학업습을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이저 맵을 통해서 유사학과를 탐색할 수 있고요. 그 학과를 탐색을 하면 이 학과의 핵심 개념, 핵심 주 언어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런 언어와 관련해서 관심 과목들, 그리고 어떤 깊이 있는 진로 탐색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사이트들 소개하지만 여러분이 몰랐던 거 아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검색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자료를 또 제시해 주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고민도 여러분한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 진로 유형별 교육과정 이수 설계의 참고 자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많이 보셨죠? 보셨어야 될 텐데. 제가 교실 뒤편에 보시면 이 두 개의 책이 한 반에 8권에서 10권 정도 배치돼 있어요. 지금 이 강의 보다가 한번 교실 뒤에 봐보세요. 이쪽. 제가 교실마다 보니까 되게 새 책이던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들을 보시면 고교 과목 선택 길라잡이랑 대학 정보 선택 길라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앞에서 경제 수학이니 심화 국어니 고전 일기니 그런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목들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과목들이 무엇에 대해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수능과 어떤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 학과, 관련 직업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전공 선택 길라잡이의 경우에는 이 학과가 어떤 학과고 그 관련된 유사학과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가서 배우는 주요 과목, 그리고 가서 딸 수 있는 관련 자격들, 그리고 각 대학별 인재상들, 또 갖춰야 자질들, 그리고 졸업 후 진출 분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배우면 좋을 진로 선택 과목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그 전공 선택 길라잡이를 뒷면을 보시면 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게 색인이 되어 있어요. 그 색인을 통해서 그 학과 페이지를 열어서요. 도대체 어떤 걸 배우는지, 그리고 이 학과에 가려면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만 좋은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과목을 선택해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추천 도서도 있어요. 추천 도서를 보시고 방학 동안 이런 책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고민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요, 학생들이 이래요. 선생님, 이렇게 과목 선택 길라잡이에는 이런 것들 배우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이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없으면 학교에서 추가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홍보하고 또 배우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3학년 선배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영미문학 읽기와 그리고 그 공학 일반이라는 과목을 추가로 들을 수 있는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교육,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으로 뭐 사회문제 탐구와 그 다음에 고급화학 실험을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처럼 여러분도 추가로 교육과정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기당 2개 추가로 이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런 추가 교육과정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과목과 단위수, 원점,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취도만 나오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석사 등급 이런 것들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 우선 여러분이 대학 전공별 학과와 특징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살펴보시고 이수 과목을 참고해서요. 그런 과목을 선택하셔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 기록들을 학생부에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 선택 교육 과정을 조사하는지 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조사할 수 있는 그 UR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소 올려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글 설문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부여받은 구글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학교에서 예전에 온라인 학습 기간에 다 지정해 드렸죠. 그 구글 아이디와 비번으로 입력을 하시면 구글 설문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선택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반드시 제출을 눌러주셔야 과목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선택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으로 사는 건 쉽지 않죠. 제가 여러분의 고등학교 삶을 가늠해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뭐 진로 고민도 해야 되고 대학 전형 고민들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이 교육과정 선택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 제가 너무 많이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완도고와 함께라면 여러분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